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모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패스. 둘째는 사업 마인드. 시장을 통찰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아쉽지만 패스. 셋째는 투자 마인드. 귀가 얇거나 단타 주식 같은 게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도 아쉽지만 패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입니다. 우린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생산 과잉의 상황에 있는 경제. 2023년 10월 2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 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경기 침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국제통화기금은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지난 3월에 발표한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낮춰 조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냉혹한 현실. 결국 우리 가계는 무엇보다 현재 수입 안에서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돈을 모으는 사람과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입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면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곤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의식이 생기기 쉽다. 가게에 군살이 붙고 있다는 사실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반면 수입이 적어서 여유가 없다면 지출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므로 정말로 필요한 물건일까? 쓸데없는 지출이라면 과감하게 없애자라는 식으로 돈 씀씀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지출에 둔감한가, 민감한가? 그러면 돈이 모이지 않는 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작가는 정리를 강조합니다. 집안의 90%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주변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집안의 손톱깎이와 가위, 귀이개가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옷장 안이 엉망이라 옷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냉장고가 가득 차서 필요한 재료를 한참 찾아야 해요. 가방 안에 물건이 많아서 가끔씩 물건을 잃어버리곤 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평소에 돈 관리가 허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단 저는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물건이란 돈이 겉모습을 바꾼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후 준비 조언들이 쏟아집니다. 작가는 반드시 필요치 않는 소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노후 파산은 막연하게 두려워할 사안이 아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마이너스 요인을 줄이고 플러스 항목을 쌓아간다면 돈은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하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지출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 낭비를 줄인다. 갖고 있는 물건을 세 가지로 분류해보자. 하나하나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관계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정말로 필요한 물건, 필요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물건, 불필요한 물건, 어느 것이 더 많으신가요? 고정 비용을 줄여 살림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고정비는 주거비나 보험료, 통신비 등 매달 일정한 금액이 지불되는 비용이다. 고정비라서 어느 정도의 지출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 돈이 모이지 않는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작가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는데요. 자동차, 주택대출금리 상환, 보험료 같은 것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으로 스마트폰 6대를 쓰는 알뜰폰 활용법.
이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 역시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비 이전보다 크게 아끼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상 속 아이디어 3가지. 무지출 데이터를 정하자. 1원도 쓰지 않는 날을 정해보자. 잠자는 식재료를 깨우자. 저축의 기본은 늘 정리에 달려있다. 중고장터의 열심 회원이 되자. 비워진 자리에 새 것이 들어오는 법이다. 저는 주로 현금 카드를 쓰는데요. 1원도 쓰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매일 지출해야 하는지. 냉장고에 늘 식재료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저는 마트로 향합니다. 뻔히 안 쓰는 걸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부분입니다. 나머지가 궁금하시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가계가 될 수 있다면 소비와 낭비, 투자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작가는 명쾌하게 내놓습니다. 소비 70%, 낭비 5%, 투자 25%. 경제적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 16세까지를 소득 적자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적자는 16세 최대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대부분이 큰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27세부터 60세까지는 소득 활동이 활발하니까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그렇게 42세에 소득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생애 주기 흑자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3세, 여성 31세로 보면 그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가 16세까지 키워지는 그 시간은 아이의 소득 적자 구간을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50세까지는 아이에게 끝없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60세에 은퇴한다고 보면 결국 부모가 소득을 쌓아갈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겠죠. 작가는 강조합니다.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은 천천히가 아니라 단번에라고요. 이제 책을 통해 조언들을 결합한 여러분만의 방법을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